마지막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이것도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이거는 좀 출제된 지도 오래됐고 주모에 잘 안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항상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달아보시지 않았던 테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의미로 넣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일단 테스팅 개념과 특징을 설명드리면, 리스크 기반 테스트는 뭐냐면 모든 테스트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기술적이나 상업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테스트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테스트 기법이에요. 요거는 많이들 잘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에 테스트 자원을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특징은 이제 이 문제를 잘 읽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도 힌트를 갖고 가실 수 있는데, 이 특징은 쓰기 어렵지만 또 잘 쓰면서 또 잘 쓸 수 있거든요. 뭐 성능 향상, 품질 기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쓰지 마시고, 이 리스크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 리스크 매트릭스 그냥 쓰시고 가시성, 그리고 추적 가능성, 가시성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이 공식까지 아시는 분도 있으면 좋지만, 뭐 이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우선순위 기반, 뭐 역량도가 큰 업무는 우선적으로 테스트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 기반 테스팅 관점으로 특징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리스크 기반 테스트에서 제일 차별화되는 핵심은 이 공식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likelihood라고 해서 해당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나 빈도고요. 그 임팩트는 이게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파급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개를 곱해서 리스크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스크 기반 테스팅 절차도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많이 외웠던 두의자, 식분, 대퇴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는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게 채점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반이셨던 것 같아요. 식분 대퇴추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테스트 계획 수립, 뭐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 쓰는 거를 아신다면 굳이 버리지 않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 식별을 하려면 이제 리스크가 뭔지 아이템을 식별해야 되고, 이 리스크가 뭔지를 이제 레지스터에 문서화하는 게 상식적인 절차겠죠. 그리고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 아까 나왔던 공식을 계속 나올 겁니다. 라이클리후드랑 임팩트 두 개를 가지고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대응 계획은 이제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가 뭐가 될지를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 나오는 게 이 네 가지인데, STA, STTA 이 네 가지를 여기다 쓰지는 않으시더라도 매트릭스 물어보는 거에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테스트 전략 수립은 뭐 마스터 테스트 플랜, 뭐 테스트 계획 수립 다 좋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추정에는 이제 리스크를 이제 상위 레벨로 테스트하면서 추적도 할 수 있고, 하위 레벨로 테스트하면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리스크 매트릭스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를 사용한다고 강글로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트릭스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리스크 매트릭스를 설명하라고 했지 제가 그 구성 요소를 쓰라고 문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절차를 쓰라고 하면 애매하게 절차의 개념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개념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뭐 뭔가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개념이 있는 거는 개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안 쓰시고 바로 구성 요소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개념 쓰신 분이랑 좀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의 개념을 쓰시면 요 개념도를 먼저 그리시면 좋아요. 개념도는 이 순서가 그 BCG 매트릭스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STA, STA, ITA, FTA가 4분면에 있고, 이거를 바꾸더라도 X, Y축은 똑같아요. X, Y축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요. X축은 임팩트, 리스크로 인한 역량이고, 그리고 이제 Y축은 이거 리스크 발생했을 때 얼마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있는 X축, Y축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구성 요소는 쉽게 뽑을 수 있겠죠? 이 공식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X축, Y축 쓰시고 테스트 영역은 네 가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거는 이제 STA가 리스크로 인한 영향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라는 게 STA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뭐 결제 로직이 변경됐다 라거나, 아니면 제가 몇 년 전에 지방세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재산세가 10원이 부과가 잘못됐어요. 전국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원 잘못된 거 가지고 기사 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SLA 떨어지고 막 기사에 나오고, 아니면 또 그 개인정보 바뀌었는데 개인정보 바뀐 거를 반영을 잘못해서 마스킹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데이터가 조회된다. 이런 거는 이제 영향도 엄청 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 거는 이제 STA라고 보시면 되고, STTA는 이제 영향도는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좀 적어요.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레거시에 있는 거를 로직 변경 없이 그대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로직이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발생 가능성은 적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뭐 시스템 통째를 옮겼으니까 발생이 된다, 리스크가 발생된다면 영향도가 크겠죠. 요거 이제 STTA로 보시면 되고, 이 FTA는 둘 다 적은 거예요. FTA는 쉽게 말해서 뭐 메시지 창, 알림창, 뭐 조회되었습니다가 저장되었습니다로 알림창 뜬다고 해서 뭐 컴플레인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메시지 창이나 뭐 알림창 같은 거. 그리고 ITA는 이제 영향도는 제일 적은데 발생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추가됐어요. 입력값이 고객 이름만 넣었다가 고객의 성별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조회되는 화면에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남녀까지 데이터 조회되는 화면에서 남녀 빼놓고 조회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향도는 크지 않은데 발생 가능성 많은 거, 그게 이제 ITA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구성 요소를 다 써주시면 되고,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얘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순으로 중요도가 고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차별단락 쓰실 때 뭐 테스트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까지 끝까지 내용 있는 거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 레벨 테스트, 하위 레벨 테스트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상위 레벨은 이제 여기 이제 이 밑에 리스크로 인한 영향은 상업적으로 영향이 많겠죠. 그게 상업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 테스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세로축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많은 건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리스크가 큰 거고 개발 테스트를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된다. 사용자 관점에 인수 테스트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순서 상위 레벨은 이제 상위가 비즈니스 사용자 단계니까 이 사업적 리스크 순서대로 STA, STTA, ITA, FTA, 그리고 하위 레벨은 상위 사용자보다 더 개발 단계 하위니까 Y축 중심으로 먼저 간다. 그래서 STA, ITA, STTA, FTA. 얘는 맨날 꼴찌예요. 얘는 맨날 꼴찌고 얘는 맨날 처음이에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개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리스크 기반 테스트 아는 거를 모든 걸 다 쏟아내셔서 이제 차별 단락까지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은 답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총평을 마치고요. 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